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던 시프트업 관련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스텔라 블레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프트업 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면서 같이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스텔라 브레이드, 그러니까 시프트업 때문에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선 대성창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가 이 18년도와 20년도에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에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지분을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프트업 지분 전부 엑시트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직접 주담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 조합의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원금만 회수한 상태이다. 투자 조합의 형태라서 정확하게 남아있는 지분은 알려줄 수가 없다. 남아있는 지분은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엑시트를 할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프트업 지분이 남아있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데요. 출시 이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했죠. 니케의 힘이 입어서 시프트업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증가율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고 한답니다. 일단 PC 게임 위주인 동양권보다는 콘솔 게임 위주인 서양권에서 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 어떤 게임인지 티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티저를 좀 보시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죠.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노래 밤양갱으로 유명한 가수 비비와 협업까지 하면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분들은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죠. 일단 출시 이후의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한 대성창투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 시프트업이 올해 3월에 상장 예심 신청을 했는데, 보통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IPO까지 3에서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2023년 기업 가치는 2조 원대였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만약에 흥행을 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업 가치는 2조 원보다는 더욱 상승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대성창투도 시프트업 엑시트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하락했었던 때는 이준석 관련주와 그리고 노량의 실패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쉬프트업이 IPO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앞으로도 그렇다면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과거를 쭉 보시자면은 이 부분에서 좀 지지와 저항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현재 주가가 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지지라인이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이 전저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상 2021년도부터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었던 터라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481선 부근이 저항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이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넘지 못하고 좀 후퇴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구간을 시프트업 모멘텀과 함께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 돌파해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대성창투는 벤처캐피탈이기에 앞으로 대성창투가 어디에 투자인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